y는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선생님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공부했더라? 이런 기억을 많이 더듬어 보는데 처음에는요, 저도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프의 모양을. 그런데 우리 왕도이니까 정말 차근차근 한번 진짜 점으로 하나하나 찍으면서 그려봅시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한번 그려보고 그 형태를 눈으로 보고 입력시키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가볼게요. 일단 우리가 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요. 이렇게 사인 정의하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sin x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반지름이 1인 원을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원을 그리고요. 지금 여기에 각이 세타라고 일단 잡아볼까? 우리 사인을 정의하던 때로 넘어가서 생각하려고. 돼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시초선을 두고요. 동경이 움직입니다. 뭐 이런 거 처음에 일반각 배울 때 기억나요? 그러면서 여기 점을 P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P의 좌표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요? P의 좌표를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일단 이렇게 내려야지. 이렇게 똥 내려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뭐 할 거냐면 여기 길이가 1이거든요. 맞죠? 자, P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한다면요. 요만큼을 A, 요만큼을 B라고 한 것과 같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하던 때로 넘어가서 생각을 하면 결국 1분의 B가 누가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또 1분의 A는 누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돼.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P라는 점의 좌표를 해석을 하면 A는, 즉 X좌표는 뭐가 돼? 코사인 세타가 된 거야. 코사인 세타가 된 거고 Y좌표는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자, 그러면 난 지금부터 무엇을 볼 거냐면 사인 세타에 대해서 세타 값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인 값을 갖는지 세타 값의 변화에 따른 사인 값을 찾아내면서 그걸 점으로 다 찍어서 그래프로 만들 거예요. 됐어요. 자, 그 생각을 하고 나면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겠어? P라는 점의 Y좌표의 에다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P라는 점의 Y좌표에다 주목을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보세요. 요 부분에 주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자, 생각해보자. 세타가 변하는 거에 따른 Y좌표의 변화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한 점씩 찾아가는 거야. 자, 세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른 건데 이제 모든 준비가 됐고 Y는 sin X로 쓴다고 하니까 세타 대신에 각을 X라고 바꿀까? 그건 괜찮죠, 그죠? 세타 대신에 각을 계속 변화를 줄 거니까 요 각을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 X, 사인 X로 그냥 변화하는 거죠. 요건 어렵지 않죠? 그냥 우리가 계속 세타로 쓰던 걸 이렇게 바꿨을 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난 이제 이 길이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길이일 수도 있고 만약에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죠. 자, 시작을 할게. 각이 0이에요. 세타가 0이야. 그러면 Y좌표는? 세타가 0이면 자, 이 지금 저의 분필을 잘 보세요. 세타가 0이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감독님이 오라고 반응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붙는다는 거를 애들한테 이렇게 자랑할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얘들아 다 붙어. 신기하죠? 이거 좋더라 괜히.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한 번은 이게 붙이려고 붙이는 때가 아닐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동할 때 그걸 내가 붙여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 분필이 이렇게 묻어나면서 막 그림이 이렇게 지워진 것처럼 되고 너무 속상한데 자, 어쨌든 지금 붙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딱 붙었어. 뭐냐면 세타 값이 즉 X 값이 0이거든요. 그때의 Y좌표는 어때요? 이 점이 있으니까 P점의 Y좌표야. P점이 지금 딱 여기 있는 거잖아. 어때요? 0이죠, 0. 그래서 그냥 0이라고 꽁 찍었어. X가 0일 때, 즉 각이 0일 때의 나는 뭐? Y 값은 사인 값을 찾는 거니까 Y 좌표를 찾겠다는 거야. 저 P의 그림에서 0이에요. 자, 쭈루루루 어때요? 이 길이는 어때? 자, 지금 이때 한 여기 있을 때 한 요만큼이겠죠. 점점 어때요? 길어지고 있죠. 자, 만약에 X 값이 한 이쯤 왔어. 그럼 어때? 길이가 이만큼으로 변했어.
어때? 점점 길어지고 있네요. 플러스 값으로. 그러다가 우리가 확실하게 알만한 점일 때를 찾자. 어디? 이거 뭡니까? 이번엔 이렇게 세웁시다. 각도가 얼마일 때? 90도일 때네요. 각도가 90도일 때니까 조금 더 멋있게 2분의 파이라고 써볼까? 각도가 2분의 파이일 때 y좌표 얼마예요? 1이더라고. 그쵸? 지금 이 원 자체 위에 있으니까 딱 그 점에 있으니까 y좌표 1이에요. 그럼 내가 1인 점을 여기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요 점 지나고 그때까지는 어때? 점점 증가하는데 둥그렇게 증가하고 있잖아. 결국은 여기 있는 위치에 따른 거면 이렇게 둥그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둥그렇게 증가하는 걸 이렇게 그려봅시다. 됐어?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볼게요. 자, 이제는 90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각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y좌표는? 자, 이제는 다시 어때? 이렇게 길이가 바뀌었죠? 만약에 x가 이쪽으로 왔다면. 맞아? 1에서부터 어때요? 좀 줄어들었어요. 자, 각이 요만큼 오면 이게 길이죠? y좌표. 또 어때요? 또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둥그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180도로 딱 왔어. 붙여야지. 딱 왔어. 그럼 어때? y좌표 다시 0이에요. 그쵸? 그러면 180도, 즉 파이에 오면 다시 0이다? 그리고 둥그렇게 감소하고 있었잖아. 여기도 다시 둥그렇게 감소시켜주면 되겠죠? 맞아. 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똑같은 형태로 원 위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원 위에서 이렇게 감소했기 때문에 증가하고 감소한 것이 기준으로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좌랑 우의 모양이 어때요? 똑같이 대칭되는 형태죠. 좋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 그럼 그 다음 해보자. 어떻게 되냐? 이제는요, 내려와요.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 자, 0을 지나는 순간 한 이만큼 왔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그럼 y좌표가 요만큼 길이에요. 근데 길이가 아니라 정확히는 마이너스가 붙죠. y좌표니까. 마이너스 값이 붙은 요만큼 길이야. 또 이렇게 왔어. x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각이. 그러면 길어졌는데 마이너스 값으로 길어졌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 점점점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값으로 길어지다가 정확히 어디? 270도, 즉 2분의 3파이에 왔습니다. 그때는 y좌표가 얼마예요? 읽기 좋잖아. 마이너스 1입니다.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1이야. 즉 여기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면 이렇게 여기 위치에 와요. 여기 위치에 와요. 자, 2분의 3파이를 보기 좋게 제가 위쪽으로 올려놓을게요. 너 갖고 2분의 3파이 여기 있어. 자, 그랬을 때 어때? 마이너스 1 위치에 오고요. 지금 보던 것처럼 둥그렇게 숫자는 음의 방향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둥그렇게 커지게 해주면 되죠. 자, 여기서도 기준. 요런 식의 모양과 요런 식의 모양 또한 번 더 대칭되는 형태로 똑같은 애가 이렇게 뒤집히고 똑같은 애가 한 번 더 뒤집혀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죠? 원에 따른 거니까 y좌표.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와요. 2분의 파이? 2파이까지 왔어요. 즉 360도까지 오면 그때의 y좌표는 다시 어때요? 마이너스 1을 찍고 점점 커지죠? 길이는 짧아지지만 음수다 보니까 점점 커진다는 표현이 맞죠? 점점 커져서 어디? 2파이에 오면 얼마예요? 0이에요. 0으로 오게 그려주면 되겠죠. 둥그렇게 커지도록 해서 0으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파도예요. 파도. 전 어렸을 때 그냥 그렇게 기억했어요. 아, 파도 그림이구나. 자, 한 번의 유도는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선생님 설명과 함께 들어보세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요 그림. 알겠어? 아,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봐요. 선생님, 지금 0부터 2파이까지밖에 안 그렸잖아요. 근데 2파이를 넘어서면 다시 어때요? 원 위에 있는 거잖아. 2파이가 360도잖아.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다음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2파이마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네. 주기가 얼마예요? 2파이지. 그럼 나 0부터 2파이까지 그렸으면 끝났지 않아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쪽도 어때요? 자, 어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오케이? 돼?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요, 0부터 2파이까지의 이 물결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그 물결이 계속 반복된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인 그래프는 뭐라고요? 물결이라고요. 파도라고요. 알겠죠? 출렁한다고요.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그려봤다면 성질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 그대로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0부터 2파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요 모양의 예쁜 파도 모양. 그죠? 요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2파이마다 원위에 있던 것에서의 y좌표 찾는 것이었으니까 똑같은 게 반복돼야 주기가 2파이구나. 성질 읽어보면 되게 당연해요. 보세요. 자, 정의역이라는 거 함수가 등장하면 그래프가 등장하면 정의역이랑 치역에 대한 이야기는 꼭 나와. 정의역은 누구냐면 우리 4강까지 할 때 미지쌤이랑 저랑 얘기했던 거 알죠, 여러분? 쏘는 애들이에요. 정의역은 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x값입니다. 모든 x값은요. 어떻게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래프랑 만나요. 즉 모든 x값은 하나의 y값을 다 찍고 있습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쵸? 중요한 건 치역인데요. 화살을 맞은, 즉 좌표랑 만나는 y좌표를 찾아보면 어디에 있냐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전혀 안 그려져요.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아까 봤더니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똑같은 게 이렇게 출렁하면서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있잖아. 이 상태로 삐용 하고 돌려봐요. 그죠? 삐용 하고 돌리면 딱 요 그림처럼 나오죠. 여러분들이 보기가 힘들면 한 요만큼만 주목해서 봐도 좋아. 그럼 어때? 원점 대칭이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죠?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원점 대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그래프 문제로 만나게 되는데 원점 대칭 함수의 특징. 얘를 우리가 다른 데에서는 기함수라고도 불러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고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뱉어내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인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뱉어냈죠. 이게 원점 대칭 그래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점 대칭 함수 또는 기함수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웁니다. 기함수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우고요. 마이너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를 뱉어낸다. 사실 사인에서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뱉어낸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했었죠. 삼각함수 공부할 때 성질 부분에서. 그쵸?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한 번 더 해석이 되더라 이런 거죠. 우리가 배웠던 성질들도. 자, 또 한 번 볼게요. 최대는 어디예요? 어차피 1 이상은 그림이 없어. 최대는 이 점, 저기, 여기, 저기 다 있겠죠? 1. 그죠? 최소는 마이너스 1. 그래프를 아니까 이 내용들이 다 그냥 읽힌다, 그지? 자, 4번. 주기가 2파이이다. 주기 2파이다는 아까부터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죠? 주기가 2파이인 형태의 주기함수다. 오케이, 끝. 자, 1, 2, 3, 4에서 외울 게 있나요? 전혀. 뭐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만 알면 돼요. 그래프만 알면 돼요. 그죠? 자,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인 그래프 내용 알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쵸? 이런 것들 성질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를 뱉어냈어요. 뭐 코사인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먹죠. 그쵸? 그런 내용들도 코사인 그래프까지 다 알면 싹 다 해결이 되겠다. 그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사인 얘기했으니까요. 한 단계는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코사인 할게요. 오늘 되게 좋죠? 그죠? 그래프 여러분들 설명만 듣다 보면 시간이 술술술 지날 겁니다. 벌써 20분이 지났어요. 그죠? 자, 오늘 쌀떡이가 등장하면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푸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나 자신에게 두렵지 않다고 말을 한다.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단원을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삼각함수를 저도 기억이 진짜 많이 따끈따끈하게 나거든요. 나는 고1 때 배웠어, 삼각함수를. 내 교육과정 때는. 고1에 삼각함수가 등장을 했다, 여러분.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삼각함수 얘 등장하면 어떨지 알겠죠, 마음이. 많이 울었어요. 못하겠더라고, 너무 어려워서. 근데 그게 나만 어려웠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공부할 때에도 똑같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렵지 않아. 그래서 선천적으로 그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좋은 친구들이야. 그 수업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친구들 있어. 아, 너무 잘한다. 나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이 말로 내뱉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갖고 있는 정말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긍정적인 효과들이. 예를 들면 이런 삼각함수 그래프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래프 삼각함수에서 쌓이는 물결 형태지. 이 파이마다 반복되지. 이게 너무나 당연해지는 순간이 와요. 알겠지? 그래서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꾸 도전하고 접근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든 정복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든 수학에 대한 내용이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는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이든 다 좀 편안해지고 만만해집니다. 알겠죠? 만만한 마음으로 코사인도 볼게요. 삼각함수에서 사인을 봤기 때문에 코사인은 뭐 쉽지. 아까 사실 모든 구상을 다 해놨다? 그쵸? 언제? 근데 언제 구상했냐면 이거 할 때 다 구상했어요. 원이다 얘들아. 이 정도면 원을 되게 잘 그리고 있는 편이에요. 제가 EBS 처음 왔을 때 원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짱구 머리처럼 짱구 머리처럼 원이라고 그렸는데 거의 이렇게 그려진 거야. 다시 그려야지 했는데 짱구 머리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이라고 우겼었어요. 원이잖아 얘들아. 원이지? 누가 봐도 원이야. 이러면서 그죠? 어쩔 수 없었는데 사람이 이게 자꾸 하면 늘긴 느나 봐. 그치? 자, 원입니다. 얘는 누가 봐도 나 잘 그린 것 같아. 자, 이 상태에서요. 근데 안 느는 게 하나 있어요. 원은 그래도 좀 늘었는데 여기로 긋는 이 선 있잖아. 이게 이렇게 원래 수학 선생님들 쫙 그으시는 그런 기억이 나 있었거든요. 내가 중학교 때도 칠판 끝부터 칠판 끝까지 선생님이 그냥 잘을 안 대고 그으시는데 거의 한 줄로 그어지는 거야.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난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안 돼요, 여러분. 괜찮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여러분 일직선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두고서는 단위 원을 줬습니다. 즉 반지름이 1인 원을 줬고요. 거기서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가볼게요. P라는 점 잡았어요, 그죠? 여기 각을 세타 대신에 X로 잡을게요. 어차피 코사인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잡고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X좌표가 코사인 X였고 Y좌표가 사인 X였습니다. 나오던 것은 이게 왜 그렇게 돼요? 정의에 의한 것이었어요. 여기 길이가 1. 그리고 요만큼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X좌표인데요. 1분의 X가 코사인 X, 즉 A 값이 코사인 X 이렇게 잡았죠. 그렇죠? 자, 그거 그대로 가지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누구한테? X좌표에 주목해야겠네. 그쵸? X좌표에 주목해야겠다. 자, 이제는 포인트가 P점이 움직일 때의 X좌표입니다. 준비됐죠? 아까랑 똑같이 갈 거예요. 약간 그치? 자, 2분의 파이가 있고요. 아까랑 똑같이 생각할게요. 파이가 있을 거고요. 또 2분의 3파이에 대한 것도 얘기해야 될 거고요. 2파이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도록 할게요. 됐죠? 결국 아까랑 똑같이 그 점들을 정거장으로 생각해 가려고 해요. 처음에 0도야. 그쵸? 각이 0입니다. 그럴 땐 어때요? X좌표야, 이번엔. 1, 그쵸? 1이에요, 1. 이번에는 시작이 여기네. 아깐 0이었는데 이번엔 여기예요. 자, 그러면서 봅시다. 각이 점점 커질수록 지금 1이었다가 여기 위치로 오면 어때요? X좌표니까 이 길이야. 그죠? 가로 길이를 보는 거다, 가로 길이. 그죠? 길이가 어때요? 점점점 짧아져요. 이쪽에 오면. 요만큼으로. 1에서 점점 약간 둥그렇게 짧아지고 있죠. 그러다가 90도, 즉 2분의 파이에 왔어요. X좌표는 0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0으로 둥그렇게 줄어들었어요. 맞죠? 그쵸? 자, 그 다음엔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가는 건 결국 파이점 먼저 찍어버릴까요? X좌표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아까 사인을 해봤기 때문에 감이 좀 오죠, 그죠? 요 점으로 와야 돼. 그리고 생각해보자. 여기로 X가 요만큼 왔어. X가 요렇게 왔어, 각이. 그러면 Y좌표는 이쪽입니다. 이렇게고요. 어때요? 길이는 점점 길어지는데 마이너스 값으로 길어지는 거야. 둥그렇게 길어지고 있죠. 이 점을 연결합시다. 둥그렇게 길어지고 있죠. 돼요. 그 다음은 2분의 3파이로 온다는 건 여기로 이렇게 각이 오는 거예요. 그죠? 좌표가 오면 X좌표는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2파이로 오면 X좌표는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요점까지 찍었습니다. 둥그렇게 연결하는 그 느낌 그대로 살리면 되는데요. 자, 파이부터
2분의 3파이일 때에는요, 여러분 x좌표가 이렇게 어때요? 점점 길이는 줄어드는 거죠. 대신에 어디에서? 음의 방향에서 점점 줄어들고 또 이때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돼요. 사실상 여러분 또 중요한 건 요런 모양이 뒤집히고 뒤집혀서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원위에서 이뤄지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파이를 기준으로 봐요.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가 어떻겠어요, 서로? 대칭되겠죠. 그렇죠? 요런 모양이 이렇게 반복된 거고 요렇게 된 게 요렇게 됐다는 건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다. 우리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가 이번엔 어떤 모양이냐면 메롱 형태입니다. 그렇죠? 아까 사인은 물결이었고요. 코사인은 메롱 형태입니다. 그렇죠? 0부터 2파이까지 메롱 하면 끝나요. 그 다음은 2파이부터는 다시 원을 돌잖아. 똑같은 게 반복되죠. 주기가 2파이겠네. 그럼 코사인 그래프를 더 정확하게 잘 그리는 효과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나머지 부분에서 메롱 한 번 더 반복, 메롱 한 번 더 반복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자, 메롱이 반복된다 이런 거 생각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성질을 보면 성질이 더욱더 잘 보이거든요. 우리 성질 한번 볼게요. 보세요. 그래프 선생님보다 잘 그려놓은 교재의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부분이 중요해? 메롱 부분이 중요하죠. 그렇죠? 0부터 2파이까지는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맞아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부터 생각합시다. 그 친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정의역은 어때요? 일단 X 모든 애들이 다 쏴서 그래프랑 만나고 있어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는 말은 변화가 없고요. 치역은 화살 맞은 아이들은 Y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1을 넘어서서 마이너스 1을 넘어서서 해서는 그래프랑 만나질 않아요. 결국 치역 범위는요.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다는 그 범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돼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것도 중요하죠. 진짠가? 그러고 보니까 메롱이 반복된다며. 그럼 이쪽도 메롱이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Y축 입장에 생각하니까 어때요? 딱 접혀. 그렇죠? Y축 대칭이 맞습니다. 자, Y축 대칭인 함수는요. 아까 전에 원점 대칭인 함수랑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전에 원점 대칭인 함수의 이름이 기함수였는데요. 이 친구는 우함수라고 읽어요. 우함수라고 읽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먹어요. 이거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방금 전에 봤던 그 기함수라는 아이랑 비교를 같이 해주면 돼요. 기함수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주면 마이너스를 뱉었죠? 이게 기함수라고 했고요. 얘는 어떻다고? 원점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특징은 이렇게 특징은 이렇게 둘로 나눠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약간 헷갈릴까봐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암기를 했습니다. 우와, 우함수 하면 Y축 대칭이라고 기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용어를 우함수, 기함수라는 걸 더 오랫동안 끌고 가더라고. 여러분들이 미적분이라든가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 생각을 하면.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함수, 즉 Y축 대칭 얘는요. 왠지 그죠? 성격이 더 좋아 보이죠? 뭔가 우아하는 친구니까.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먹습니다. 이걸로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친구들,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함수의 이름이 우함수인데요. 코사인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미 했었어요. 그죠? 코사인에서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먹었었습니다. 사인은요. 뱉었죠. 탄젠트는요. 뱉었죠.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 그리기 전이지만 탄젠트는 우함수겠어? 기함수겠어? 기함수겠죠. 탄젠트 마이너스 뱉어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만 마이너스를 먹습니다. 이유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즉 Y축 대칭이기 때문입니다. 맞아. 이거 이제 미지쌤이랑 공부할 때 여러분 성질로 배웠었죠. 그죠? 저든 이거 항상 이렇게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로 넘어오면 암기처럼 해야 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죠? 코먹어. 그죠? 나랑 이거 안 했으니까 내가 살짝만 언급하고 넘어갈게. 코먹어. 그런 기억이 나요. 뭐야 선생님 왜 더럽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 끝까지 기억이 날 겁니다. 저의 이 진지한 얼굴과 함께. 그죠? 마이너스는 코사인만 먹습니다. 사인 탄젠트는 뱉어내고요. 그쵸?
그 내용과 함께 그래프를 알면 더욱더 기억이 난다는 거. 그 다음 보세요. 최대값 당연히 1이죠. 최소는 마이너스 1이에요. 왜? 그래프 보니까 당연히 알겠어요. 그 다음은 주기가 2파이예요. 왜? 당연하지. 메롱이 계속 반복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함수의 성질까지 쭉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건 이 내용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 중요해요.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이 둘이 뭔가에 연결이 된 것 같아. 자, 보세요. 얘랑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코사인에다 제가 엎어보도록 할게요. 사인 그래프를 그려볼게. 코사인 있으니까. 자, 사인 그래프는 뭐였냐면 2분의 파이일 때 1을 갖고요. 파이일 때 0을 갖고요. 2분의 3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을 갖고 2파이일 때 0을 갖는 즉 물결이었습니다. 내가 잘 그려야 여러분들이 더 상상하기가 좋을 테니까 노력해 볼게요. 자, 모양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여기서 여러분 한번 발휘해 줘야 되는 게 있어. 코사인 그래프에서 요 물결과 똑같은 부분이 있어. 어디? 그죠? 나 코사인에서 물결을 찾았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코사인 그래프의 입장에서 저 빨간 점이 여기 원점으로 이동해 오면 그래프가 누구랑 겹쳐져요? 사인이랑 겹쳐집니다. 다시 코사인 그래프를 어느 축? X축 방향으로 얼만큼?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시키면 누가 돼요? 사인 함수가 그려집니다. 반대로 생각할까요? 사인 함수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누가 그려져요? 코사인이 그려지죠. 이거 여러분 언제 했어요? 미지쌤이랑 같이 했었죠. 성질 공부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성질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막 생각하고 외워야 했다면 그래프를 알고 나면 어때요? 당연해지는 거예요. 뭐로? 이동에 대한 정보로. 그렇죠? 이동에 대한 정보로 이렇게 썼다는 건 뭐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다는 거구나. 자, 사인이 녹색입니다. 녹색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니까 누구랑 정확히 겹쳐요? 코사인이랑 정확히 겹치더라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가 코사인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실전에서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푼다면 어떤 식이 되는 것이냐? 보세요. 자, 봐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 가지고 해볼게.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코사인 X가 된다는 걸 공부를 했었거든요. 요 내용을 가지고 해볼게요. 보세요. 그렇다는 건 아까 분석한 것처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는 것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상상하는 거예요. 사인을 그려. 사인은 물결 이렇게. 물론 2파이를 넘어서서 쭉 더 있겠죠, 그죠? 근데 그냥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려요. 물결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서는 이 친구가 어디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해야 돼. 그럼 이 점이 여기, 이 점은 여기로 이렇게 오면서 쓱 그려지겠죠. 맞아. 쓱 그려볼까요? 쓱 이렇게. 보니까 이거 많이 보던 건데 내려왔다 올라갔다 또 그럴 거 아니야.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니까. 그지? 누구예요 이거? 메롱이야. 사인에서 시작했는데 왼쪽 방향으로, 그죠? X축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밀어버리니까 코사인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성질이 나온 거예요. 됩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고요. 이동에 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성질들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그래프랑 연결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겠습니다.